내린 폭우로 피해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해 상인들은 복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간부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향후 방안으로 내놨지만 노조는 사실상의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마트 식품 매장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 안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비가 그치고 모처럼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비 피해를 입은 농민과 상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물폭탄을 맞은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고 수해 상인들은 복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저수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브로콜리밭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무너진 둑 사이로는 여전히 물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당장 다음 달 수확 예정이었지만 올해 농사를 모두 포기해야 할 지경. 석축을 복구하지 못하면 내년 농사까지 포기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침 새벽에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 물이 찼다고 그래서 난 밑에 조금 찼는 줄 알았어. 아침에 나와봤더니 이게 터져 있더라고. 꽉 차 있더라고. 지난 사흘 동안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충북의 농경지 면적은 13.4헥타르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물에 잠겼던 도심 상점들도 점점 제 모습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 재개의 일은 미지수입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걸레질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지만 젖어있는 바닥과 벽지에서는 벌써부터 곰팡이 냄새가 피어오르고 수천만 원대의 냉장고나 무인 로봇 등 전자제품들은 모두 먹통이 돼 벌써 폐업을 결심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들이 다 지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재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일단 폐업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의 맑은 날씨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 수마의 상처들. 수해민들은 다음 주 예고된 비 소식이 또다시 걱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차 없는 도청 5일간의 실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일단 추가적인 주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간부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공무원 노조는 사실상의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 마지막 날,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다 보니 도청에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원인은 주차하기가 편해졌습니다. 편하죠, 당연히. 어떤 부분? 네. 아니 아무 데나 와서 될 수 있고 저희 민원을 위한 공간이 있으니까. 반면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도청 직원이나 일반 주차 이용객들은 불편합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차 장소를 너무 줄여놓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도청에 일보러 온 그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불편해지는 상황이니까요. 한 주간의 차 없는 도청 실험 뒤 충청북도가 내놓은 방안은 자율적 시행입니다. 관리자급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도청 주차장 377면 중 사무관급 이상에게 배정된 주차 공간은 전체 28%에 해당하는 107면입니다. 우선은 조금 등록 주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관리자급 직원들한테 솔선해서 좀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자율 시행은 사실상의 강제 시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 회의를 연 공무원 노조는 다음 주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차 없는 도청 사업 저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불편함과 주민들의 불편함만 지속적으로 그게 발견되었지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직원 노조와의 대치 속에 차 없는 도청 전면 시행은 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 공간 확보에 필요한 수년 내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사내이사 겸직 논란을 빚었던 청주 출신의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대통령실 행정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 5월 청주의 한 택시회사 대표 이사직은 사임했지만
부친의 가스 판매업체 사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 목적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경제난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물가와 실업률을 토대로 산출하는 경제 고통 지수가 7월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충북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입니다. 폭등하는 채소값에 상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고물가와 폭염 그리고 물난리 속에 산지 채소 구하기도 힘겹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막 1,000원, 2,000원 막 올라제끼니까 어떻게 얼마큼 올랐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내일 가면 또 어떻게 올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밭에 물건이 없으니까.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을 토대로 산출하는 경제 고통 지수도 급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빠른 속도로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겁니다. 7월 전국 평균 경제 고통 지수는 9.2로 지난 199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북은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나 높습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올해 2월 3% 후반대로 엇비슷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차츰 격차를 벌리더니 7월에는 충북이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충북의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도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북의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원인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명절 성수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 도민들의 경제 고통을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식품 매장을 가면 문 없는 개방형 냉장고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식약처가 안전한 식품 위생과 소비 전력 감소를 위해 냉장고 문 닫기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식품 매장 냉장고마다 신선식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냉장고 대부분은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문 없이 개방돼 있습니다. 문이 없으면은 고객님께서 시각적으로 상품을 판히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문을 닫는다고 하면은 투자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하지만 신선도 측면에서 문 있는 냉장고를 선호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문을 닫아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품의 신선도 역시 문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닫기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식품 매장 10만여 곳에 냉장고를 조사한 결과 개방형 냉장고 사용률이 60%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식중독균은 영상 10도씨를 조금만 넘어서도 급속히 증식하는 만큼 문 있는 냉장고는 식품 안전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자재 낭비와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어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좋다고 말합니다. 음식물 폐기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돼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냉장고 문 닫기 참여 확대를 위해 중대형 식품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022년 청원 생명축제가 열리는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내 캠핑장이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휴장에 들어갑니다. 청원 생명축제가 열리는 다음 달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당 부지에는 축산물 판매장 등을 위한 대형 텐트가 설치되며 11월 캠핑장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충북 농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로마트 등 도내 유통사업장에 대한 식품안전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협은 오는 16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원산지 표시와 무허가 무신고 제품, 유통기한, 축산물 이력, 식품위생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본부 내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피서가 절정인 요즘 계곡으로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계곡 주변에 자리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는 일명 자리세는 여전하고 숙박업소 투숙객이 아니면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G1방송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대산 소금강 줄기 따라 시원한 계곡물이 흘러내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무 그늘 아래서 물장구 치며 피서를 즐깁니다. 하지만 계곡에 들어가려고 하자 계곡 앞 숙박업소 관계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아섭니다. 계곡은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계곡은 사유지가 아닌데 지금 서 계시는 곳이 사유지잖아요. 괜찮다 싶은 물놀이 장소 입구 곳곳에는 출입금지 간판이 세워져 있고 계곡과 연결되는 길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인근 야영장과 민박집들이 투숙객이 아닌 사람들의 계곡 출입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예약 홈페이지에 계곡 앞 테이블 대여가 가능하다며 대놓고 자리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모르고 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은 갈 길을 되돌립니다. 우리 민박 있는 손님들이 그거 내려가가지고 자리 하나 앉으려고 그러면은 자리 없다. 그로 인해가지고 민박 접어버렸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계곡을 보고 온 거지. 피서철 앞두고 계곡 정비와 치어 방류 사업까지 벌였던 마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편하게 와서 즐기고 놀다 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주민들 간의 공동체로 와야 되는 겁니다. 계곡 출입을 막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한 꼼수 영업에 지자체도 단속이 어려운 상황. 일부 이기적인 상온에 저마다 즐길 수 있는 피서지조차 마음껏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G1 뉴스 김도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충북도당 대의원 대회를 모레 일요일 오후 1시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는 차기 도당 위원장으로 단독 등록한 이모선 의원을 임기 2년의 차기 도당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할 예정입니다. 도당 대의원 대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생한 충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8명으로 나흘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49명, 제천시 299명, 음성군 235명, 충주시 198명 등입니다. 충북의 재택 치료자는 25,300여 명, 위중증 확진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1로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확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시 보건소가 오늘부터 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재개합니다. 이는 최근 군 훈련소 등 군내 감염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입영 전 장정들은 입영 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은 오늘 충북문화재교육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지역별 문화재 교육 발전을 위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곳으로 지역 문화재 교육 인력 연수와 활용,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재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천시 명지동의 한 휴게소에서 정차 중인 25톤 탱크로리에서 맹독성 물질인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소방서와 충주화학방재센터 등이 출동해 소석회와 흡착포로 누출된 황산에 대한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로리의 낡은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황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누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폭우 피해에 물가는 떨어질 줄 모르고 코로나19까지 이래저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재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희망을 갖고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